네. 오늘 또 우리 한반도의 어머니 산이죠. 오늘 또 이제 좋은 날 모악산에 왔습니다. 모악산 입구에서 오늘 또 나를 깨닫는 공부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냥 공식적인 인사법으로 내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내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그것이 한자로는 이제 사랑 애자가 되어가지고 애를 쓰십시오 하는 이 말이 습관처럼 인사 나눔을 하면서 나의 존재 본질을 자꾸 각성시키게 하는 인사법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확신을 또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 본질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사랑을 끊임없이 써야 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 없죠. 그냥 이 사랑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예요. 우리 언어 개념에서 이 사랑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전체가, 생명 전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언어 속에서 님자를 존칭을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꼭 성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언어 개념으로 들어보면은 사랑은 전체가 하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이, 그 사랑을 끊임없이 쓰면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애를 써야죠. 자, 그런 인사법을 자꾸 의식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랑이라는 존재 본질을 깨닫는 것이, 이런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내가 누구냐 하는 스스로의 자문자답을 했을 때 내가 저 하늘입니다. 이 말이 소화가 되면은 나를 아는 거예요. 진짜 나는 저 하늘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와닿으면은 나를 안 거예요. 진짜 나는 이 땅의 공간이 진짜 납니다. 그 말이 소화가 되면 나를 안 거예요. 진짜 나를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이 다 납니다. 그 말이 소화가 되면은 나를 안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가 아직 소화가 안 되면, 아직 진짜 나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언어 속에서는 나자에다가 참진짜, 아참, 참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늘 쓰고 있죠. 아참 깜빡했다, 아참 깜빡했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는 자아를 탐구하는 자아 실현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나는 우리말 속에서 애고 사랑이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하늘 전체가 다 사랑이고, 이 땅 전체가 사랑이고, 사람 전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깨달음의 이해가 확연해지면 나를 안 거예요. 나를 이제 감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도무지 와닿지 않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확연하게 나한테 가슴으로 와닿을 때까지 이 나를 계속 탐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찾는 개념 중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삼신 할머니가 생명을 점지해 줬다. 삼신 할머니가 생명을 점지해 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특히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몽고 반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푸른 반점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는 게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면서 엉덩이를 탁 때려서 파랗게 멍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인식하면서 들으면서 자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삼신 할머니가 생명을 점지해 줬다는 개념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삼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어떤 우리들의 관념의식으로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삼신이 바로 하늘, 땅, 사람을 삼신이라고 하는 거지. 삼신. 그리고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점지해줬다. 이렇게 이제 접근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삼위일체의 나를 삼분법적으로 찾고 쪼개서 개념을 깨닫고 인식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얘기로 우리 말 속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개념어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마음에 나가 있어요. 마음에 나, 그러니까 맘나. 그 다음에 몸에 나가 있는데 이걸 몸나 이렇게 개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한없이 큰 나라고 해서 한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삼분법적으로 나를 한번 분석해서 개념을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은 공부법이 되는데, 그 삼분법적인 개념에서 현대 서양의 영성가들이 개념을 정립해서 유포시킨 언어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을 오늘 한번 같이 공부 나눔 해보는 건데, 자,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공공연하게 했던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IQ 검사예요. 이게 지능지수라고 하는 거죠. 지능지수. 지능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알지자에다 능력할 때 능자예요. 아는 능력이라는 거. 이건 다른 개념으로는 뇌의 정보를 얼마큼 많이 습득을 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지능 지수를 IQ라고 하는 거예요. IQ.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데 저도 IQ가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꽤 높았어요. 그 중학교 때 전교에서 IQ 검사에서 2등인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상당히 우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는 IQ 좋은 사람을 상당히 우월한 존재로 공인된 시대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IQ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EQ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감성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지수. 그러니까 많이 아는 이성적 사고와 지능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성은 감각에 해당되는 건데, 오감이 느끼고 있는 감성, 감각, 느낌이죠, 느낌. 이것이 이제 높은 사람이 요즘 문화 시대에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IQ 높은 사람보다 더 존재 인식을 높이 치고 있는 시대적 지금 대세죠. 그래서 이제 EQ가 발달된 사람이 이제 우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대두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조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AI죠. 인공지능. 이게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이미 접어들었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그렇게 갈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학자들이 단언하고 있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도 IQ 교육을 넘어서 EQ를 어떻게 발달시키느냐에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EQ라고 하는 게 감성과 창의성이에요. 감성과 한마디로 대별하면 그 감성과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고 해요.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것에 우월하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지금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의 창의성을 지금 그대로 발현시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널리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인공지능 알파고가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을 꺾어버렸죠. 그것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알파고가 나이 먹은 바둑 고수 알파고하고 먼저 대적을 해서 그 이세돌을 이기면서 이세돌의 창의적 능력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 학습을 해서 AI 스스로가 자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돌을 먼저 알파고를 만든 CEO가 이세돌을 먼저 한번 꺾어 봄으로 인해서 그 다음 대상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 바둑의 최고 고수라고 하는 젊은 중국인 바둑 기사 커쇼인가 그래요. 이 친구를 꺾기 위해서 먼저 이세돌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커제죠. 그래서 실제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고 세계 최고의 바둑 천재라고 하는 중국의 젊은 커제를 꺾었어요. 젊은 커제를 꺾은 이 젊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커제가 한 말이, 알파고는 너무나도 창의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인간의 창의적인 것,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성을 인공지능은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초월하고 있고 인간의 감성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관념이 아니고 시대의 실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은 이미 제압당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미래의 담론으로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에 지배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 대두된 게 지금 이제 서양의 인간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대두된 또 하나의 트렌드가 SQ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지수죠. 저도 이제 확신해요. AI의 뇌 신경 구조가 영성지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인간을 분석해 보면 IQ와 EQ와 SQ라고 하는 이 삼분법적인 인간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 시대를 위해서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SQ라고 하는 영성지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창의적 감성을 뛰어넘어서 창의적 감성 지수를 EQ를 뛰어넘어서 SQ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본질이 이게 삼분법적인 세계관에서 보면은 이미 뇌구조의 뇌정보에 IQ가 있고 육체 정보에 SQ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현상계의 상대적 관념이에요. 근데 SQ는 상대 세계의 관념이 아니에요. 뭘 느끼고 IQ처럼 뭘 지식적 능력을 갖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 세계예요. 절대 세계, 상대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건 통찰, 직감, 뭐 이런, 그러니까 AI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초월적인 또 하나의 차원이죠. 인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SQ라고 하는 영성 지수에 대해서 개념 인식을 가지고 나의 존재 본질, 존재론적인 비밀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구심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데 이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지금 많은 영성가들이 깨어나가지고 인간을 깨우고 있고 인류사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사의 모든 성현들이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 명제, 인간 존재의 명제를 내세우면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동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서양에는 예수님이, 또는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바로 이 나의 존재 본질의 영성을 얘기했던 거예요. 너의 참 존재의 본질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AI가 등장하는 놀라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닐지라도 고대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그 시대의 수준에 걸맞는 인간의 고뇌와 인간 문제가 계속 대두됐었고 그 문제를 고통스러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의 문제는 너의 존재의 본질인 영성으로 깨어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가르쳐 줬어요, 성현들이.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로봇과 AI가 등장을 해서 인간의 창의적과 감성마저도 뛰어넘는 놀라운 시대에 지금 와서 적극적으로 그걸 찾고 대두된 문제를 찾고 확인하는 길이 뭐냐면 이 영성지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의 존재의 비밀인 영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영성지수를 개발하는 현실적 깨달음이 나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치는 일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마음속에는
너의 존재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애다. 사랑이다. 사랑 애자를 썼던 거고요. 애를 써라. 사랑을 써라는 거고, 그것이 이성의 뇌정보는 모든 관념들이죠. IQ라고 하는 건 지식정보예요. 이걸 뇌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Q라고 하는 감성은 내가 몸으로 육체로 느끼고 있는 오감들이에요. 감성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게 내가 느낌 속에서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 드러나고, 감정을 통해서 생각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육체가 느낌을 받아. 오감으로 느낌을 받죠. 이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요. 차면 차가운 감정이 일어나고, 뜨거우면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7가지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전부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현상계의 일이에요. 느낌이라는 게 차면 차다운 것이 현상계지. 그 다음에 그 감정,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도 생생하게 현상계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통해서 따라붙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바나나를 생각하면 바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현상계라고. 근데 영성은 그런 현상계가 아닙니다. 현상계가 아니고 절대세계. 절대세계. 이것이 통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상대 세계는 크다 작다가 보이고, 예쁘다 미흡다가 보이고, 선과 악이 보이고, 이게 상대 세계예요. 그 상대의 존재를 통해서 상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을 통해서 악이 드러나고, 악을 통해서 선이 드러나듯이 이 관념적 개념어에도 상대 세계는 반드시 반대의 개념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영성계는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니까 절대의 통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나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존재 근원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급박하게도 제가 2030이라고 하는 2030년을 우리 민족의 후천 또는 3세판 문명의 출발점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시간의 타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앞두고 우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 조금 더 적극적인 거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은 절박하게 나의 존재의 근원인 영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지금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 나는 저 하늘입니다, 이 말이 와닿으면은 진짜 나의 영성을 이해하고 알아챈 거예요. 이 공간의 땅이 전체가 저게 납니다. 저게 진짜 납니다. 이 말이 가슴으로 와 닿으면 나를 눈치챈 거예요. 이 보이는 모든 생명이 다 납니다. 그리고 그 나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발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이 말도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지금 신발이 딛고 있는 여기, 신발이 딛고 있는 여기가 지금 이 영성이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걸 신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해서 신발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교는 조고각하라고 했어요.
발밑을 밝혀라. 우리 조상들은 신발이라고 했어요. 신이 펼쳐지는 이곳, 그 신이 영성이고 나의 그 존재 근원이라고 볼 때 그것이 펼쳐지는 곳이 작게는 지금 내 신발에 있는 거고 크게는 우주 전체로 있는 겁니다. 구심점은 내 신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신발 밑에 내 존재의 영성의 구심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내 존재의 영성 지수를 내가 알아채는 이 공부를 지금 우리는 AI 앞에서 AI를 능가하는 낙관, 그러니까 비관이 아니라 이 AI를 내가 훌륭하게 인류가 쓰기 위해서는 이 영성으로 깨어나서 AI가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의 궁극은 창의적 교육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EQ가 아니라 SQ라고 하는 영성의 차원으로 인간이 갔을 때 이제 우리는 AI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또 AI를 잘 다루면서 AI를 멋지게 활용하면서 창조적인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에고의 관념에서 IQ의 관념에서 신을 오해했던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런 저차원에서 벗어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을 쓴 미국의 영적 구루 그 저자가 오프라 윈프리 대담에 나와서 그 첫 번째 질문을 했죠. 당신의 신은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거기서 바로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한 게 있죠. 신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참 인상적인 대답이라고. 지금 신은 나의 존재 본질입니다. 신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대로 신이고 하나님이고 지금 그 신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신발이라고 하는 여기에 구심점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신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서도 구약과 신약과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저는 성스러운 약속 성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이 구약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신약이고 여기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지금 여기서 있다는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인 영성이라는 이 각성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미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영성지수라고 하는 나의 존재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공부의 시간을 집중해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신관을 서양의 영성가들이나 정신분석학들이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면서 개념 도구로 썼던 IQ와 SQ, 또 IQ와 EQ, 또 SQ, 이 삼분법적인 삼신의 세계관을 그 관점에서 탐구해보는 공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